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이 내년 한국 총선에서 북한과 중국이 선거 조작에 나설 위험성과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선관위 고위 간부가 대한민국 현 선거 시스템의 선거 조작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이번 발언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국정원 고위 간부도 내년 총선에서 북한과 중국 등이 우리 선거에 개입하는 공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8월 31일 오후 국회 애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내년 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든지 해킹당한 흔적이 있고 중국과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한민국이 두 쪽 난다면서 선관위의 대응 상황을 물었습니다. 조 의원은 중국에서 캐나다에 있는 유학생들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했다. 친중 의원과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 조작까지 한 정황이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의 선거 조작 위험으로부터 완전 청정지역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빈 사무총장은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잘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총장은 우려를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야기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즉 선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제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오늘 이 시스템, 현재의 선거 시스템으로 선거를 하면 해킹당할 가능성,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업무가 완전히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기에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냐는 지적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선관위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선관위는 현재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 보안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김 총장은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 자세한 결과는 올해 하반기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만약 취약 기반이 나타난다면 물질적으로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보강해 최선을 다해 해킹 보안 문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북한을 비롯한 적대 국가들의 대남 사이버 공작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작의 대부로 꼽히는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가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복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7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총선 및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의식이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백 차장은 김영철은 과거 77 디도스 공격, 농협 전산망 파괴, 6.25 사이버 공격 등을 주도한 인물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내부 결속 및 국면 전환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등 대규모 사이버 도발로 한국의 사회 혼란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필요에 따라 우리 총선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어떤 형태로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중앙선관위에 대한 시스템 점검과 관련해서 선거가 조작됐다 안 됐다 하는 이런 시비거리를 없애고 시스템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측면이라면서
점검을 마치고 나면 제3자 입장에서 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얼마 전에는 기상청을 대상으로 한 중국발 해킹 위협이 발견됐습니다. 더구나 제품 납품의 초기 단계부터 설치 납품돼 발견된 최초 사례여서 현재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국내 도입된 유사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북한, 중국 상황에 따라서는 러시아까지도 한국에 대한 여러 형태의 사이버 공격, 해킹 또는 선거 조작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의 현재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선거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과거 한국의 좌파 정권에서 선거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상당수 우려들, 지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숱한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20년에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보여준 행태는 참으로 한심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4.15 총선 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던 파주을 선거 무효소송 등 5건의 소송에 대해서 8월 31일 오후 예상대로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4.15 총선 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 무효소송은 일단 법적으로는 모두 기각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과연 대법원이 이 재판을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보면 대법원 행태는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처음에는 아예 1년 이상 아예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고 계속 질질 끌면서 기한을 넘겼다가 김명수의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그때부터는 제대로 재검표도 하지 않고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도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기각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무리하게 선고를 강행해서 결국 126건의 선거소송을 모두 마무리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애국 시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31일 오후 대법원이 파주을 선거소송 등 남은 5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자 한 애국 시민은 카드뉴스를 통해서 대법원의 행태를 아주 신랄하게 질타했습니다. 그 애국 시민이 만든 카드뉴스는 자체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뉴스의 첫 번째에서 4.15 국회의원 총선 선거 무효소송 천인공노할 대법관들의 만행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처리 기한 위반 비례대표 국회의원 무효소송 3년 만에 첫 변론기일 잡음 이렇게 해서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을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은 4.15 총선 무효소송을 기한 내에 처리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카드뉴스 두 번째는 무결성을 무시했다면서 대법원 증거보존실 훼손 사례를 들었습니다. 영등포을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봉인 상태의 훼손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증거야 훼손되었든 말았든 범인 지목 못했다고 기각 판결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정 정언 무시라는 제목하에 인천 연수원 투표관리관 정언 빨갛게 뭉개진 도장 찍은 적도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런 정언과 종이 전문가의 정언인 접은 흔적 다시 펴지는 종이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다 이런 정언들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법정 정언들을 모두 무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는 체증 방해, 투표지 증거 촬영 방해 이런 제목하에 재검표장에서 원고 측의 증거물을 촬영 못하게 대법관들이 막았다. 대신 촬영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촬영분 삭제됐다며 끝내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는 사본으로 판결
증거 원본은 선관위가 삭제, 이런 제목하에 증거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고, 투표지 이미지 원본 삭제는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6번째 제목은 관심법 판결, 증거도 안 보고 막가파식 판결,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4.15 총선 비례대표 무효소송 관련 단 한 건도 증거도 투표지 이미지도 본 적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예 재검표고 뭐고 일절하지 않고 기각시켜버렸죠. 그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7번째로는 의상실 기각, 결정적 증거조사 중에도, 이런 소제목으로 검찰이 경찰에 재조사를 지시했는데도 대법원은 판결을 강행했다. 그러니까 바로 파졸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났던 투표지 증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판결을 강행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뉴스 마지막 8번째로는 기억되리라는 제목으로 대법관들의 만행은 대대손손 역사의 길이 기억될 것이다, 매국노 이완용처럼,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말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재판에 임하는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대법관들의 행태를 보면 저런 자들을 믿고 정말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선거 재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 법관 중에도 최고 법관이라는 대법관으로 앉아서 무슨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법률 절차를 결정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